야, 어떤 게 신설됐나요? AI 로봇학과,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네. 우주항공 드론공학부, 지능형 융합전공. 좋아합니다. 인공지능 좋아해요. 네, 좋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지적 시점 5번째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네. 어디죠? 국수세단 서울과기대까지. 서울과기대까지. 네. 오늘 이렇게 5학교를 알아보게 될 텐데요. 저는 UA교육평가연구소 박현욱 수석연구원. 저는 지현우 입시 컨설턴트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소가 바뀌니까 좀 좀 어색하네요. 어색해요. 근데 네. 되게 고급스러운데요? 네, 약간 오랜만에 저도 수염도 좀 아! 하게 밀었어요. 그죠? 그래서 깔끔해지셨구나. 약간 우리 수염- 털보 선생님으로 네, 수염 없는 게 감사합니다. 네. 가장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고 많이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학교들이기 때문에 뭐 신랄한 비판도 있지만 좀 특별하게 변경된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좀 많이 말씀드릴게요. 국민대서부터 조금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올해 국민대 어떤가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거든요. 네. 그게 조금 바뀌었어요. 잠재력을 많이 봐요. 전공 잠재력이라 그래갖고 우리가 전공을 미리 선택하고 많이 탐색한 학생들 있잖아요. 네네. 전공 적합도를 학교에서 많이 보다가 최근에 계열로 많이 보기 시작을 했어요. 오히려 국민대는 전공 적합도 내에 전공 잠재력 10%나 올렸어요. 공동체 함량을 5% 올리고 대신에 자기주도성을 조금 낮췄거든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네. 전공 적합도를 보겠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탐구 활동보다 탐구력, 융합적 사고력, 계열에 맞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했나를 보는 건데 이거는 딱 지금 이거는 딱 전공에- 전공 관련된 거니까. 본인들의 전공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지 않으면 사실 아이들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물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기 때문에 네네. 잘한 친구들을, 우수하게 한 친구들을 뽑으려고 하는 건 맞는데 뭐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있죠. 성적을 많이 안 보니까. 추세 자체가 종합전형하고 교과전형의 성적의 갭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약간 역행한 것 같아. 다른 학교들은 조금 이렇게 비율을 올리는 추세였던 것 같았는데. 2학년 1학기 때 전공을 바꾸려고 하는 학생들 선택 과목 안 바꿔주거든요. 종합전형의 폐해인 것 같아요. 학교별로 반편성 때문에 선택 과목을 못 바꾸게 하는 거는 이해해요. 3학년 1학기 때 사회 3개 하라고, 너무 힘들겠네요. 과학 3개 하라고 딱 그렇게 지정을 해줘버리고 지역권에 있는 학교 인원수가 적은 경기 100명이야. 이남에 있는. 야 너네 어차피 반 개설 안 돼. 이런 게 사실은 교육 불평등 아닌가요? 그렇죠. 정부 정책에서도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고교학점제에서 이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밀고 가면 지역권 학생들은 오히려 더 힘들죠.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도 충분히 이수할 수 있고 본인들의 진로를 찾아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정부 관계자들 보고 계시잖아요. 지역권에 있는 학생들 맞아요. 위해서 좀 그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네. 국민대 요번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전공 잠재력 많이 중요하다. 보니까 전공 탐색 많이 하신 분들이 지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기부에 1학년 때부터 네. 3학년 때까지 진로가 비슷하게 유지된 친구. 네, 저 국민대 유리한- 쓰기에 훨씬 유리하겠네요. 그래서 잘 바꾸지 말라고 하거든요. 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 농어촌 전형은 이번에 좀 바뀌었다는데 어떤가요? 이거 면접이 사라졌어요. 이거 네, 이것도 크겠네요. 큰 거죠. 국가 성적이 굉장히 맞아요. 중요해지겠네요. 국민대 하면은 소프트웨어 전형이 좀 있긴 네. 한데. 이게 하나 바뀐 게 있어요. 이거 한국 메이커 코딩 경진대회,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에서 텍스트 코딩 뭐 수상한 친구들 지원 가능했었는데 네네. 올해부터는 안 된다라는 거. 꼭 짚어봐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교과 어떻게 반영하냐. 올해 국민대는 어떤가요, 선생님? 문과는 2합 6, 이과는 2합 5. 진로 선택 과목 여기도 3과목 올해부터 반영합니다. 퍼센테이지도 15%나 반영해요. 그럼 결국엔 진로 선택 과목이 A가 아니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반영 비율을 봐야겠지만 네. 진로 선택 과목의 비중을 많이 싣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의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도 확실히 확인을 하시고 국민대학교는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로 선택 과목이 사실상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A를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나머지 교과 등급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진로 선택 과목이 A가 아닌 친구들이 지원했을 경우에는 네.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대 지원하시는 분들 올해부터 진로 선택 과목 꼭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국민대표는 네, 여기까지 여기서 하고, 하고. 그럼 다음 이제 숭실대로 네, 넘어가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올해 숭실대는 어떤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숭실대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딱 특화가 돼 있잖아요. IT 계열 쪽에. 예, 사실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 네. 올해 25에서 21명으로 4명 정도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실망하려고 했는데 공보보호학과를 신설했어요. 그래서 많이 뽑아요. 인원도 12명 뽑더라고요. 그리고 정시에서도 다군 8명 뽑고요. 네네. 특기자 전형으로 4명 뽑고, 그러니까 그 4명을 정보보호 4명으로 특기자를, 그리고 8명을 또 수시로 정보보호학과에서 뽑거든요. 이게 좋은 게 계약학과. LG 계약학과. U+랑 이게 딱 계약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생활비 전액 지원, 장학금 전액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좋네요. 저는 학교가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대학마다의 네, 그렇죠. 특색이 좀. 홍대 미술 네네. 얘기했었고 건대 축산이나 네네. 뭐 생명과학, 네네. 생명 쪽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숭실대는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게 요즘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쵸, 거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네. 정보보호학과를 신설했다라는 게 저는 숭실대는 아주 잘하고 있다. 사실 최상위권 대학은 계약학과들이 다 있어요. 근데 중하위권 대학이나 계약학과가 많이 없거든요. 뭐 다 만들 수는 없겠지만 네. 좀 특수한 학과들은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 너무 연계성이 좋잖아요. LG 그럼요. 플러스는 통신 쪽의 기업인데 거기에 이제 정보 보안 관련된 그러니까 석사를 정보보호학과를 나왔고 앞으로의 전망이 그 괜찮다. 전망도 저는 네.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숭실대 뭐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능 최저든지 네.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변경 사항이 있을까요? 선생님? 2합 5, 2합 4. 근데 숭실대가 사실 이걸로 조금 학생들의 좀 우수한 학생을 뽑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종합전형도 늘렸지만 아까 국민대가 2합 6, 5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5하고 4잖아요. 네. 이거 한 등급이 학생들한테는 엄청 크거든요. 건동수 편 얘기할 때도 네. 비슷한 수준 아니었나요? 2와 5, 2와 4? 그렇죠. 숭실대 입장에서 높은 거 아닌가요? 최저 끝까지 마치는 친구들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수학을 준비가 딱 돼 있는 친구들은 최저 마치는 것도 딱 잘 되거든요. 숭실대가 이공 계열 쪽으로 자연 계열 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학생들을 뽑으려고 이런 스탠스를 취했다고 생각해요. 예술이나 연기, 축구 이쪽에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반영하다가 네. 올해부터 반영을 안 해요. 실기 위주로 뽑겠다. 실제로 잘하는 친구들 네. 뽑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약간 4차 산업시대 학과는 맞아요. 좀 아직 국민대도 안 나왔고 숭실대도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좀 아쉽긴 한데 그러면 숭실대는 여기까지 해도 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해도 네, 그럼 다음은 세종대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해 세종대는 어떤가요, 선생님? 세종대도 아주 좋아요. 숭실대가 그 IT 쪽 약간 IT 쪽으로 강세였잖아요. 완전 강세였어요. 강세였네. 근데 요즘에 세종대가 거의 턱밑까지 치고 청미까지 올라왔다. 치고 올라왔다. 아까 숭실대 정보보호학과 네, 계약학과로 만들었고. 계약학과 하나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네. 세종대는 4개나 신설했어요. 야, 어떤 게 신설됐나요? AI 로봇학과, 아,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네. 우주항공 드론공학부, 지능형 융합전공. 좋아합니다. 인공지능 좋아하죠. 네, 좋아합니다. 학생들도 필요하다고 좋아해요. 봐요. 네, 네, 필요하다고 엄청 필요하죠. 계약학과 체결돼 있는 게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네. 그 국방 시스템 공학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 항공 시스템 전공이 따로 있거든요. 네. 해군하고 공군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채용으로 채용으로, 네. 장교로 공군 조종 장교로 갈 수 있어요. 아, 너무 좋은데요. 그 예전에 사실 네. 국방 시스템공학과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어떤가요? 많이 안 가려고 안 해요. 가려고 장교로 해서. 왜냐면 복무 기간이 줄었잖아요. 네. 근데 장교는 그대로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길게 네. 느껴지는 거. 물론 군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아주 좋은 과죠. 네. 뭐 세종대도 있고 사실은 고대도 있거든요. 고대랑 세종대 네. 유명하잖아요. 공군 장교, 해군 장교로 저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예전에 교과로 뽑았거든요. 완전 종합으로 이제 다 바뀌었어요. 좀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네. 뭐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100명 정도 늘었고요. AI 로봇 학과가. 네네. 또 인공지능학과는 한 80명 정도, 오. 드론은 한 40명 정도. 예,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신설학과에서 이렇게 인원 늘렸다라는 거는 다른 부분에서 줄어야 되는데 그렇죠. 교과도 한 40명 늘어났어요. 줄어든 거는 농어촌 전형에서 17명 줄어든 게 조금 많이 줄어든 거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지금 다 종합전형은 면접형이 한 3명 정도 늘었고 네네. 서류형을 또 여기는 많이 늘렸어요. 좀 특이하네요. 네, 좀 보통 특이하죠. 면접형이 보통 좀 더 올라가는 추세이긴 한데. 그죠. 요즘에 대학별고사가 많이 강화되는데 요번에 서류형이 한 38명, 7명 정도 늘렸더라고요. 근데 사실 3명이면은 뭐 네, 줄인 것도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정시에서 줄은 거지. 세종대를 가려면 네. 이제 수시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뭐 교과 반영이라든지 최저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떤가요? 문과는 2합 6, 네. 이과는 2합 7이에요. 숭실대가 2합 4였잖아요. 네. 그 차이가 굉장히 굉장히 큰 큰 거죠. 네. 수시에 아까 역량과 힘을 실린다 그랬잖아요. 아. 제가 봤을 때 올해 지나고 나면 세종대도 거의 숭실대랑 거의 비슷한 라인까지. 비슷한 라인으로 저는 위치가 좋아요.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좋아서 네. 성장 가능성 있는 학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네. 다음으로 단국대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당국대는 어떤가요? 이러시려고 그러죠. 당연하죠. 모든 대학이 일단 시작은 어떤가요? 당국대는 어떤가요? 네, 그럼요. 당국대는 저는 이사를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강남하고 가까워서 그런 건가?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일단 사실 직전 캠퍼스 실제 가보면 너무 좋거든요. 네, 그죠. 엄청 땅은 크고 넓고 예, 땅도 크니까. 높고 그래서 네. 좋아요. 좋은데 저였다면 좀 특색을 만들어 놓고 이 학교 아니면 안 되는 과 당국대 솔직히 특색이 없잖아요. 예전에 삼국대라 그래가지고 나도 그 얘기를 그죠? 했는데, 맞아요. 건국대, 동국대, 강국대 이렇게. 이거였어요. 네, 맞아요. 근데 당국대는 죽전 가고 나서부터 사실은 많이 가천대 당국대 가자고 하면 가천대 간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요즘. 그러니까요. 당국대 간호는 좀 많이 가려고 하긴 하는데 간호는 워낙 다 인기니까 그런 거지. 인기가 아닌 학교가 없잖아요. 당국대 어떤가요? 라면 저는 당국대는 학교가 많이 떨어졌다. 실제로 많이 떨어졌다. 네.
신설학과 뭐 생긴 게 이런 것도 있을 줄 알았는데 변화된 게 거의 없고. 약간씩의 그 변화는, 그러니까 너무 큰 변화는 사실 그렇죠. 좀 그렇지만 당국대는 진짜로 특색도 없고 네. 좀 발전하는 게 생각보다 좀 더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사 영향이 컸다고 봐요. 물론 땅도 크고 좋은 환경에서 네.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게 해주는 네, 건 네. 좋은데 경희대 이공계열하고 건대 이공계열하고 건대가 많이 올라온 이유로 사실 지정학적인 네. 그것도 이유도 네. 들었잖아요. 네. MZ세대죠. 번화한 곳에서 서울 중심가에서 생활하길 원하다 보니까 지역권으로 이사 간 게 조금은 아쉽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명문대학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좋은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네. 뭐 어떤 전형적으로 바뀌었던 거라든지 뭐 이런 좀 특색이 좀 있을까요? 검정고시생들이 갈 데가 사실 서울권에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근데 네. 여기 이제 검정고시자들 이제 지원 가능할 수 있게 당국대에서 종합전형. 예, 좀 열어줬어요. 좋은 편이네요. 예. 네.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자격이 조금 바뀌었다. 면접고사 신설했어요. 종합전형. 100% 서류형으로 보고 70% 성적에 30% 면접형. DKU 인재전형을 면접형으로 신설했습니다. 창업 인재형도 예전에는 서류 100으로 네, 봤는데 네, 네. 면접을 또 봐요. 그럼 결국엔 대학 교사를 좀 여기도 늘렸다. 그렇죠. 대학 교육사를 주는. 그러면 다른 전형은요? 논술 전형에서 네. 논술 70에 교과 30이었거든요. 네. 올해부터는 논술 80에 교과는 20을 봐요. 그럼 사실 요즘 네. 트렌드에 맞게는 가고 있는 거긴 맞아요. 하네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네. 교과 전형에서 이제 최저가 네. 저는 근데 맞아. 중요해요. 이거는 좋아해요. 최저 중요해요. 아까 우리 네. 문과랑 이과 계열하고 최저가 다 달랐잖아요. 네. 근데 다음 때는 똑같아요. 2합6, 2합6이에요. 최저는 2합6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교과 전형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성취도를 봐요. 초에부터 설명회 할 때부터 꾸준히 내년에는 얘기하셨던 계속 거죠. 얘기했어요. 네. 진짜 대학들이 다 성취도 이번에 반영하거든요. 진로 선택하면 많이 반영하죠. 네. 당국대도 3과목 반영하고요. 성취도 과목을요. A 성취도 1등급, B 성취도 2등급이에요. B 성취도까지는 한번 등급으로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C 성취도를 5등급 줘요. C 성취도가 된 진로 선택 과목은 안 돼요. 나 교과로 갈 거야 라는 게 이제 조금 힘들어지는 거죠. 학부모님들 문의를 받았던 것 네. 중에 가장 좀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몇 등급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성취도를 맞아요. 받는지 이걸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아직도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몇 등급인데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그거 가지고 내 위치를 판단하기 좀 어렵다. 성취도 등급까지도 사실은 확인을 하셔서 환자 점수 맞아요, 돌려가지고 해주셔야지 모든 대학, 보지 않는 대학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네. 예, 네,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그럼 당국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과학기술대 네. 요즘 뜨고 있어요. 서울과기대 네. 사랑합니다. 네, 서울과기대에 네.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시작 질문 같죠? 네, 서울과기대 올해 변경사. 서울과기대는 어때요? 왜 안 물어보세요? 어때요? 저희? 서울과기대 이름 잘 바꿨다. 예전에는 산업대학은 지금도 청원대 맞아요. 산업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 지원 6장에 네, 맞아요. 포함이 안 됐는데 네. 산업대에서 과기대로 바뀌면서 포함이 포함이 됐죠. 산업대는 사실 서브로 넣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6장 내에 고민하는 거면 중요하게 고민하잖아요. 네네. 학교 자체 위상도 좀 올라가고. 네, 위상도 좀 올라가고 음. 입결도 많이 올라가고 혹시 국립대인 영향이 좀 국립대 그렇죠. 변경사항에 관련돼서 좀 짚어주시죠. 일단 수시 비율이 좀 늘어났어요. 앞서서 수시, 예. 세종대랑 똑같네요. 최저는 2합 7.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첨단 인재전형에서 창의융합 인재전형. 융합, 요즘 트렌드는 융합이에요. 네. 융복합적인 학생을 맞아요. 뽑겠다. 약간 이런 게 눈에 보이네요. 딱 맞아요. 전형 이름에서부터. 그러면서 미래융합대학의 모집 단위를 신설했죠. 네, 정보통신융합공학과. 정원 외로 25명. 네네. 종합전형에서는 좀 네. 달라진 게 없나요? 그 5개 연구과정에서 발표한 공동체 역량,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을 바운드리 내에서 보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전공에 딱 맞춰서 한 친구들도 물론 좋겠지만 네. 계열적으로 또 융합적으로 사고력이 조금 향상된 친구들이 탐구 활동보다는 탐구력 그리고 융합적 사고력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강조하고 싶고 복수 지원 5개까지 복수 지원 가능해요. 그러면은 수시 6장의 카드 중에 네. 5장 카드를 맞아요. 서울과기대에 다 넣을 수 있는. 그죠. 교과 그리고 종합전형 네. 그리고 좀 특별전형 있잖아요. 농어촌이나 네, 네. 이런 거 넣을 수 있고요. 논술도 넣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실기 위주도 넣을 수 있고. 야, 이거는 네. 사실 서울과기대를 가고 싶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좋은 좋죠. 혜택이네요. 서울 과기대만을 위해서 네.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5개를 다 쓸 수 5개를 있게. 다 쓸 수 있는 거죠. 네. 모집 단위는 1개지만 전형은 다 중복 지원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국민대서부터 네. 서울과학기술대까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어떤 대학이 이 중에서 가장 좀 핫할 것 같아요? 이 5개 중에서. 저는 네. 세종대. 세종대, 신설학과 많으니까. 그럼 가장 올해 수시에서 조금 힘들 것 같은 대학은 어딜까요? 당국대는 모집 인원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네. 그만큼 충원율도 높을 것 같고 빠져나오는 인원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점수가 부족하다면 단국대를 써보고 그리고 안정적인 좀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세종대를 써서 그리고 아까 숭실대학교도 사실 채용학과 있죠. 네네 계약학과 네. NGO 플러스랑 세종대, 숭실대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세종대가 저는 네 가장 좀 눈에 띈다. 눈에 들어오고 뭐 국민대도 많이 입결 올라가긴 하는데 세종대가 그러니까 올해를 봤을 때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거. 단국대는 떨어지고 있는 거라 계속 저는 좀 떨어질 거라고 보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희 이제 5번째 이제 북숭세단 이제에다가 서울 과기대까지 네, 좀 살펴봤고요. 네. 저희 항상 마무리 멘트 선생님 같이 해야죠. 선생님. 네. 오른쪽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준비하고 있어야죠. 네. 선생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안녕.